자, 그러면 이제 요 교재 자, 2장 부분 자,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요 목차 한번 보시면 변수, 뭐 정수 타입, 변수 선언, 정수 타입, 문자 타입, 뭐 실수 타입, 논리 타입, 문자열 타입. 자, 요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런 용어들이 처음 들을 때는 한쪽 귀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또 빠져버려요. 다른 귀로. 예.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예. 잘 익혀지지도 않고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달달 외우겠다. 뭐 암기력 좋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실습을 하시다 보면 실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익혀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변수 선언과 타입들 이렇게 자 내용을 다루고 있고 뭐 자동 타입 변환이라든지 감지 타입 변환, 타입 변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로 타입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연산식 안에서의 어떤 타입 변환, 자동 타입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변소 사용 범위, 그리고 이제 콘솔로 변수값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키보드 입력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 예, 2장에서 이제 다룬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실습도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실습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일단 실습을 바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론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야, 용어를 알아야, 그죠? 실습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부생들 공부하듯이 이론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딱 필요한 정도,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를 같이 합니다. 자, 실습을 할 때, 자, 도움되는 내용들이고, 자, 예, 용어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번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요 내용은 변수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수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라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자, 저장소라고 하면 여러분들 창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뭔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뭔가 계산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데이터들을 다루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저장 장치가 컴퓨터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컴퓨터 구매하실 때 주기억 장치 램, 그죠? 네. 그래서 그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에다가 연산에 필요한, 실제 일 처리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 값이 나오면 그런 값들도 이 주기억 장치 램의 메모리 특정 영역에다가 또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컴퓨터가 이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십진수인데, 그죠? 0부터 9까지 10가지의 숫자 기호를 쓰죠. 아라비아 숫자 10가지 기호를 쓰잖아요. 선생님 10도 있는데, 그거는 1이라는 기호하고 0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 10이라는 거고,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모양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10가지 모양,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 기호. 자, 요거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십진수라는 걸 주로 씁니다. 근데 컴퓨터는요, 제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계어인데, 기계어는 예, 뭐다? 예, 이진수. 예, 이진법. 예. 그래서 그 이진수가 사람하고 친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진수를 잘 안 써요. 자, 팔진수도 있습니다. 팔진수도 잘 안 써요. 16진수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많이 쓰는데, 예, 당연히 전기, 전자, 뭐, 전자, 이런 IT 쪽에,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겠죠. 예, 근데 다른 분야에 이제서 이렇게 보면, 뭐, 팔진수라든지, 16진수라든지, 이진수 잘 안 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메모리라는 주기억 장치, 예, 주기억 장치, 램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어떤 공간을 딱 할당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결과값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예, 이 자바에서는 변수라는 걸 쓴다. 그러면 이 변수라는 게 저장소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따라서 변수는 변하는 수, 예,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요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변수라는 거는, 예, 어떤 이제 요 우리 자바에서, 예, 값 하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예, 그런 이제 저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고를 100개를 지어 놨어요. 근데 창고에 이름을 안 붙여 놓으면, 자, 김대리 저기 창고 가면 자전거 있으니까 가져와. 100개의 창고가 있는데 100개의 창고가 똑같이 생긴 창고가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김대리가 가가지고, 그죠? 예, 첫 번째 창고부터 다 뒤져야 되죠. 창고에 이름표가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거기 호수 많잖아요. 그죠? 그 호수로 세대를 구분하는 거죠. 만약에 몇 호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눌러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뭔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보관을 위해서 이제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 영역에, 특정 영역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딱 이렇게 할당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보관을 할 것들이 많다 하면 우리가 창고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고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창고를 만든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A-1 창고, 그 다음 두 번째 창고 탁 만들면 A-2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을 탁 붙여 놓는 거예요. 네, 이름을 탁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대희 A-2번 창고에 가면 자전거 있으니까 가져와 하면 창고가 100개 있더라도 이름표가 다 붙어 있으니까 바로 찾아갈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컴퓨터 공부할 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이 있죠. 그 선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뭐다? 창고. 그죠?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인데, 얘가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이런 이제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이런 변수라는 개념을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이제 또 더 이제 익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변수라는 개념을 아시면 다른 언어 배우실 때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변수 쓰구나, 끝. 예, 왜? 이미 나는 변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변수는 뭐다? 창고다. 값을 뭔가를 이제 저장해 놓기 위한 공간이다. 그죠? 근데 그 공간이 많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간에 내가 똑같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값을 찾기 위해서, 예, 접근을 했을 때 안에 아무런 표식도 없으면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됩니다. 다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표식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죠. 아파트에 이제 호수에 붙이듯이. 그죠?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 이렇게 보면
그 교실에 보면 개나리 반, 진달래 반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죠? 구분해 놓죠. 그런 것처럼 예,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서도 예, 자 뭔가 이제 값을 예,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저장을 할까? 그러면 자 언어에서는 이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장을 시키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뭐 참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단순히 여러분들 그 뭔가를 복원할 수 있는 캐비넷이나 그러면 뭐 박스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서랍 뭐 그죠? 뭔가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공간. 예. 이건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요 변수는 자 여기 이제 값을 보관하긴 하는데요. 한 가지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앞에 제가 조금 어이나 해가지고 앞에 요 계신 분이 이제 변수예요. 변수예요. 제가 이제 물고기라고 해서 딱 건네주면요, 이 변수는 괜찮으시죠? 이 변수는 물고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물고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자전거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자, 자전거도 저장해. 하면 기존에 물고기 하나 기억하고 있었죠? 물고기는 날아갑니다. 왜?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거는 없어져 버리고 덮어쓰기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로 이제 저장되는 값이 탁 변수에다가 이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값이 이제 변수에 저장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요거 용어 보시면 변수라는 건 뭐냐?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메모리는요, 여러분 반도체 칩 아시잖아요? 예, 그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 이제 비어 있네? 그럼 요거 이제 변수로 써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선언한다고 하는데, 여기 비어 있는 요 공간을, 예,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 딱 지정하는 거. 선언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메모리 번지라고 있는데 번지가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기가 좀 힘들어요. 기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16진수 어드레스를 씁니다. 예. 그래서 그 16진수 어드레스를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그 16진수로 F 뭐 40 AC 뭐 66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 번지가 있다. 그러면 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메모리 번지가 요거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기억해서 프로그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썸이라고 하자. 썸이라는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라벨을 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16진수 이 번지 대신에 요렇게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요 변수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창고에 이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변수명은 이렇게 만든 변수, 이렇게 선언한 변수에다가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거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꺼내올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할 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구분이 돼야 되죠.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수명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고가 아니고 박스로 그려놨죠. 예, 박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에 뭔가를 이제 저장하는데, 이 박스는요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값 하나만. 그래서 어떤 이제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는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저장소가 필요하면, 변수가 필요하면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창고를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박스니까 박스를 만들어준다.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도 되죠. 그릇에 이제 어떤 이제 음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잖아요. 보관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이제 선언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얘기를 해요.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걸 만들 때,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생선도 집어넣어 놓고요, 자전거도 집어넣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언어 특성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보관되는 내용물에 따라서 창고를 다르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거 있죠. 농산물 같은 창고, 수산물 같은 창고는 시원하게 해야 되죠. 네, 안 가보셨어요? 마트 같은 데 봐도 수산물 같은 데 보면 얼음도 막 이렇게 해놓고요, 시원하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빨리 상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 그 공간에 그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창고를 다르게 짓습니다. 변수를 여기서는 타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르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자바 변수에서 자 이제 여기서 다양한 타입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내용물, 자 변수에 저장할 거는 어떤 이제 내용물이, 아까 제가 이제 생선에 이걸 이제 의미했는데, 뭐 생선을 만약에 이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냉동도 해야 되고, 그죠? 냉장도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라면 같은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냉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런 용도로 창고를 지으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나 상어처럼 아주 큰 물고기를 저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변수, 그러니까 창고를 지을 때 큰 물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참치 같은 것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재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멸치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등어나 뭐 작은 물고기 종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재놓도록 이제 창고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또 만들 겁니다. 그죠? 조금 구조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변수는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 변수를 내가 쓰고 싶다, 뭔가 저장하고 싶다 하면 선언해야 된다. 변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만들 때 이 변수 안에 저장될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타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정수형 타입과 실수형 타입을 예를 들었는데, 정수는 소수점 없는 거, 그죠? 실수는 소수점 있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할 때, 컴퓨터 저장할 때 요게 소수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정수형으로만 저장하면 된다 하면 정수형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정수값을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수값의 경우 뭐 3, 요런 거. 근데 소수점도 중요해. 그래서 3.14 뭐 파이 값이죠, 그죠? 3.14 1592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요 소수점 중요한 거예요. 이 소수점 날아가면 계산했을 때 결과가 좀 달라져.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 값이기 때문에, 실수 숫자이기 때문에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 보면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가 있죠.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변수 타입이 달라지는구나. 근데 C 언어라고 있습니다. C 언어도 그렇고 자바 언어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타입을 좀 가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타입 때문에 사실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 좀 어려워하긴 하세요. 근데 이제 요거 좀 쉬운 언어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처럼 좀 쉬운 언어도 있는데, 요걸 좀 쉽게 처리하는 언어도 있는데, 이제 자바가 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게 이런 타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자
정수값을 저장하려면 정수 타입의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실수값을 저장하려 그러면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변수가 이제 필요하다. 변수는 뭐다? 저장 공간이다. 그죠? 저장 장소, 저장 공간이다. 그리고 값을 여러 개 저장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별표 쳐놨는데 별표가 좀 꽃 모양처럼 되어 있네. 변수는 값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처럼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딱 주면은요, 그 하나의 값만 딱 저장하고 있다가 두 번째 값을 넘겨주면 첫 번째 값은 사라지고 두 번째 값만 딱 저장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변수 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1 더하기 1이라는 그런 이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연산자 값이 1과 1인데 그 1이라는 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1이라는 값을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일단 이제 이런 변수에 여러분들이 그 값을 넣어줘야 돼요. 예. 넣어줘야지만 컴퓨터 그 이제 CPU가 그 값을 읽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내용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요거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드 막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라는 게 저장 공간이고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고, 뭐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종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를 만들 때 변수 타입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창고를 지을 때 내가 라면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 것인지 생선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 것인지, 그죠? 타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된다.